권리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될까요, 권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권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이 돼요. 계약, 계약을 통해서 예, 발생이 되고 또 다른 거 있죠? 법률 규정,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이 되고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가 발생이 돼요. 우리 계약은 뭐 하루에도 한두 번씩 해요. 구두 계약이라도. 그래서 이런 근거로 권리가 발생이 되고 이때 권리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권리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래요. 이제 익숙하시죠? 예, 이 권리는 물권하고 채권이다. 물권은 8가지가 있고 8가지 이외에는 다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권리가 이렇게 이 물건은 누가 방해를 안 하면은 뭐 만족을 하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약속된 날짜에 이행을 해주면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족을 하면 좋은데, 어, 방해를 받거나, 이 물건은 이제 방해를 누가 하는 거예요, 방해. 방해를 하면은 침해가 되는 거예요. 채권은 이행을 안 해주면, 불이행이라고 그러는데, 이행을 안 해주면은 채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침해가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이거. 이게 중요해요. 김진성님, 네,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가 생깁니까? 침해가 되면. 이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은, 뭐가 생겨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잘 성장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 병명, 진단명을 이제 쓰게 되죠. 폐렴이냐, 감기냐. 폐렴이면 폐렴에 대한 처방만 하면 되고, 감기면 감기에 대한 처방만 하면 다 낫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사로 말하면 이게 이제 진단명이 되고,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는 이건 청구권이라고. 이 청구권이 있으면은 이제 알아서 구제 절차가 되는 거예요. 1단계, 이걸 보전 절차, 보전 처분, 보전 처분, 처분. 국가에서 이제 보전 처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안 소송. 이 그림은 잘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강제 집행. 만족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강제 집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이 청구권이 없으면 보전 처분, 본안 소송, 강제 집행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매 분석을 할 때도 내가 물건을 매수했을 때, 낙찰받아서 매수했을 때 어떤 청구권이 생기는가, 누구한테 생기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건물주한테 뭐 지료 청구권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청구권을 확정시켜 놓고 경매를 입찰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각대금 내고 나서 이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제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구제 절차 가면서 이제 합의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네, 예. 이거는 항상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위치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법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거를 이런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만 아파트 하나 경매 받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파트를 하나 경매를 받았다. 자, 아파트 32평을 경매를 받는다. 너무 커. 이거를 경매로 받았다. 그러면 무슨 권리가 발생합니까? 매각대금 내면? 경매를 받았을 때요. 예, 예. 나는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갖고 이 아파트 매각대금을 내면서 어떤 권리가 취득이 되나요? 좀 보존, 전에 보존, 했잖아요. 예? 네, 보존, 예? 아니, 무슨 권리가, 우리가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무슨 권리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매로 예, 매각대금 매물로서 무슨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를 왜 합니까? 무슨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경매를 할까요? 소유권요? 소유권이요? 당연하죠. 소유권이 예, 발생하잖아요. 예, 소유권 발생, 예, 소유권. 이게 이제 권리인데, 권리 중에서도 소유권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건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겁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겁니까? 법률 규정이요. 법률 규정. 민법, 민사집행법 135조인가? 요 언저리일 거예요. 정확히 내 기억이 애매한데. 이 법률 규정 한번 볼까요? 소유권의 취득 시. 매수인은, 이게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내므로써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내면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예, 매각 목적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에서가 아니라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려야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아파트에 가봤더니 여기 이 아파트 소유자는 A고 여기 B가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차인 B가. 근데 이 사람은 말기등하고 전입하고 따져보니까 말기등이 앞서요.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말기등이 앞에 있다니까요. 아, 전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입이 뒤잖아요. 예. 그러면은 매각으로 소멸돼요. 소멸되죠. 소멸되잖아요. 예, 예. 뭐가 소멸된다는 건가?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임차권. 예,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생각을 하세요. 공부는 생각이에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이 사람은 원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임차권하고 예. 또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임차권하고 원래 점유구. 그렇죠. 점유. 이거 어려운데 맞추시네요. 예, 임차권하고 점유권을 갖고 있어요. 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임차권이 소멸됐죠? 예. 임차권 소멸됐으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만 갖고 있어요? 점유권. 점유권만 갖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자하고 점유권하고 점유 권원이 없이 그냥 단순히 점유권만 갖고 있어요. 이게 점유 권원입니다. 점유 권원은 없어지고 이거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없어지고 단순히 점유권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나가라 그럴 때 안 나가면은 소유권이 침해가 돼요, 안 돼요? 침해되죠. 침해되죠. 임차인이 안 나가면은 침해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요. 물건 8가지 있잖아요. 네. 물건 8가지 아닌 건 무조건 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침해가 된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한 침해는 3가지로 있어요. 청구권이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목적물 인도 청구권, 물권 침해는 3가지가 있어요. 또 방해 제거 청구권, 그다음 방해 예방 청구권. 청구. 근데 방해 예방은 뭐 경우에선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 2가지가 나오는데 방해 제거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땅을 받았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게 방해 제거. 근데 이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인도 청구, 건물 인도 청구만 있는 거예요. 건물 인도 청구 있는데 끝까지 안 나간다 그러면 구제 절차를 밟아야죠. 예, 보존 처분으로서 보존 처분은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는데 이게 돈이에요, 안 돈이에요? 안돈. 안 돈이죠? 네. 박상수님 예, 안 예. 돈이죠? 예, 예. 안 돈이면은 가압류예요,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박상수님은 안돈이는 가처분이요. 가처분이죠? 예, 돈은 가압류. 예. 돈은 이 가처분도 2가지가 있는데 점유이전 금지가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그래요.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 처분금지. 그럼 여기서는 점유이전 금지예요? 처분금지예요? 점유 이전.
여기서는 점유이전입니다. 그걸 네. 어떻게 구분하냐면 처분금지는 등기부에다가 하는 거예요. 점유이전은 그 현장에다가 그 고시문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기부, 이 사람이 임차인이 뭐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은 등기부에 없죠. 등기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인도 명령 신청. 인도. 인도 명령 뭐 신청을 하든지 또는 인도 청구 소송. 소송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은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매각대금 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인도 명령 신청은 결정문을 가지고, 인도 청구 소송은 판결문을 가지고, 여기 집행 권한이 돼갖고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 절차에서도 이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이 적용이 되겠죠? 네. 항상 이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을 계속 적용하면 좋습니다. 어떤 법률 문제도 다 여기 적용이 돼요.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진짜 리갈 마인드가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 복습은 이 정도 하고요.